증거인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증거를 흔적도 없이 없애고 싶을 때 쓰는 말이죠. 하지만 결국 늦든 빠르든 범죄의 흔적은 물 위로 떠오르듯이 언젠가는 발견되고 마는 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마치 바다 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보였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수많은 비행기와 선박의 파편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네들은 비밀을 감춰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우리는 적은 수의 흔적들을 통해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비록 극히 일부이긴 해도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존 맥그라스의 이야기. 함상 전투기 F4U 코르세어의 조종사이자 해병대 소위였던 존 맥그라스는 1945년 7월 21일부터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이 젊은 조종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도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비행한 곳은 일본 열도의 끝자락에 있는 오키나와현 이리오모테섬 부근이었습니다. 맥그라스 소위가 몰던 단좌 전투폭격기 F4U 코르세어는 그날 임무를 마친 뒤 귀환하지 못한 유일한 전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투를 기록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비행기는 미사일 공격 시 급강하를 견디지 못하고 바다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리오모테섬 부근 수심 약 25m의 산호초 위에서 미국 전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체가 발견되었다는 정보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기종은 물론 탑승 인원에 대한 정보도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존 맥그라스 소위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맥그라스 소위의 행방이 비로소 밝혀진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실종된 미군을 수색하는 비영리 단체인 퍼시픽 렉스가 잠수 탐사를 실시했을 때였죠. 이 단체의 설립자인 저스틴 타이런과 마이클 마카로니 두 사람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발견된 군용기 잔해가 맥그라스 소위가 조종하던 F4U 코르세어 전투폭격기의 것임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꽤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던 기체의 일부 파편이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네티컷주에서 제작된 프렛 앤드 휘트니사의 엔진, 바퀴, 날개의 일부, 그리고 날개 내부에 장착된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발견된 비행사의 골격을 통해 잠수부들이 이것이 존 맥그라스임을 밝혀내면서 신원 확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도덕적 측면 외에도 맥그라스 소위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그의 상속인들은 미국 국방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파일럿 수색의 단서가 되었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맥그라스 소위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던 당시 학창시절부터의 친구 4명도 반드시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5년에 걸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무렵 오래된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살아있었던 이는 95세의 잭 마실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독일 최초의 항공모함. 먼저 지금부터 나치 독일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항공모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어야겠습니다. 그때까지 독일 해군 편성에는 이 급의 함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미국은 8척, 영국과 일본은 각각 6척, 프랑스는 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영독 해군 협정에 따르면 독일은 193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수량 38,500톤까지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히틀러의 제트 계획에서는 1945년까지 항공모함 4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죠. 그 결과 1938년에 항공모함이 진수되어 경식 비행선의 선구자였던 페르디난드 폰 체펠린 백작의 이름을 따 그라프 체펠린이라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함선을 건조하기 위한 자금은 늘 부족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라프 체펠린은 해상 전투에 단 한 번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5년 무렵에는 이미 이 함선이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92% 정도는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 262.5m, 폭 36.2m에 달하며 3개의 캐터펄트로 30초마다 9대의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항공모함이었죠. 경납고에는 뇌격기 18대, 급강하 폭격기 13대, 전투기 10대 등 총 41대의 비행기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3월, 독일인들은 이 거대한 강철 구조물을 스스로 침몰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산을 파괴하는 것이 망설여졌던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미흡했던 것인지 배는 일부만 가라앉았을 뿐 완전히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모함의 대부분은 수면 위에 남았지만 선창 내부의 수위가 선체 밖 바닷물의 수위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전후 조약에 따라 그라프 체펠린을 넘겨받은 소련은 이 함선을 인양하고 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발트 함대에 편입되어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체펠린이라는 이름을 달고 최소 한 번은 폴란드의 그단스크 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렇게 체펠린은 소련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도 있었겠지만 새로 체결된 연합국 간 협정에 의해 결국 파괴될 운명이었습니다. 1947년 소련 사령부의 명령으로 이 함선은 다시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격침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표적으로 활용된 뒤 폴란드 연안 인근 수심 250m 지점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의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이 불운한 항공모함에 어떤 운명이 닥쳤는지에 대해서는 60년간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2006년에 이르러서야 폴란드 연구진이 그단스크 항에서 85km 떨어진 해상에서 그라프 체펠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다수의 사진을 바탕으로 소련 해병이 체펠린을 활용해 미국과 영국 등 자신들의 적이 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훈련을 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잠수부들은 배의 뱃머리와 중앙부에서 어뢰나 폭탄이 충돌한 듯한 대규모 손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해병들은 발견된 이 함선이 그라프 체펠린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99.9%의 확신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해군 전통상 배의 이름이 새겨진 종이 발견되어야 비로소 완벽하게 동일함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함선을 인양하는 작업은 스스로를 소련의 후계자로 여기는 러시아에 의해 방해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호기심을 가진 잠수부들이 잔해에 접근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폴란드 당국은 현재 침몰 현장을 계속 순찰 중입니다. 함선 내부에 폭발물이나 기타 위험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넵튠의 보물. 인류 문명의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실로 엄청난 수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동시에 넵튠의 왕국이라 할 바다 밑에는 무수히 많은 보물이 가라앉았죠. 그 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해저로 사라진 보물이 가장 방대했을 것입니다. 종전 후 운 좋게 찾고 인양된 것은 그 보물 중 극히 일부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침몰한 증기선 시티 오브 카이로호에서는 수톤에 달하는 은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배는 1942년 11월 6일 세인트 헬레나에서 남쪽으로 48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시티 오브 카이로호는 봄베이에서 영국으로 영국군이 사용할 몇 톤의 은화와 은괴를 수송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배와 그 귀중한 화물, 그리고 대부분의 승무원은 행방불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11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딥 오션 서치가 이 임무를 맡을 때까지 70년이 흘렀습니다. 혁신적인 스캐너를 이용한 탐색 작업도 오랫동안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증기선이 두 동강나 두꺼운 진흙층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스캐너가 침몰 지점을 완만한 경사의 언덕처럼 인식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배의 위치가 특정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심 5,150m 지점에서 수십 톤의 은화와 은괴가 인양되었습니다. 딥 오션 서치 팀의 증언에 따르면 탐색과 은보물 인양 과정에서 기술적 난관이 많았고 여러 차례 고장과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비슷한 작업은 수심 4,000m 미만에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동안 이 수색 계획은 극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는 영국 교통부의 허가가 떨어진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발견된 동전을 녹여 다시 현금화한 자금이 국고로 들어간 뒤에야 공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물속에 잠겨있던 이 보물의 추정 가치는 4,7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인양이 끝난 후 배가 침몰한 현장에는 여기서 증기선 시티 오브 카이로호의 승무원 104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시간은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서서히 지워나가면서도 설령 바닷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일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대전이 남긴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전 세계 바다의 아주 깊은 곳에 얼마나 더 숨어 있을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SNS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